오빠 그 얘기 들었어요? 뭐 3주간 아주 특별한 분들이 좋다. 이렇게 오늘 오실 거야.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이번 주,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 오늘 첫 번째 맞아요. 시간이네. 오늘 그렇지. 그래서 오늘 게스트가 관련 오늘 있어요? 게스트가 금융계의 그 연예인이고 주린이들의 세임. 주식 어린이 아 그렇지. 나 시작했어. 나 시작했어. 시작했어? 지난주에. 못 샀는데 어? 못 샀어. 샀어. 파란불이야. 아무튼. 그래, 좋은 거 좋죠. 그러면 잘 된 거 있는 거지. 야 빨간 게 놀리냐? 잘된 거지. 빨간 불엔 건너지 않고 파란 불엔 우리가 건너자. 그 파란 게 아니야. 초록이 아니고 이거 건널 수 퍼렁이야. 있어, 건널 수 있어. 눈탱이 맞은 퍼런 거. 눈탱이 맞으면 그래요. 항상 길을 건너고 있어 그러면. 나 기대된다. 기대된다. 선생님들!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야. 근데 뭐 아무튼 뭐 들어오세요. 대단한 분들이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어이구. 금융계 스타. 프로님. 우리 저 김동완 프로님 그리고 슈카 씨. 예. 아이고 반갑습니다. 앉으시죠. 네. 젊은 분들은 지수보다는 계열 종목에 대한 투자를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고 그 시드머니를 키우는 일을 하시고 이 자산 배분의 기준이 좀 바뀌는 느낌이 있고요. 내가 이 기업의 주주가 되는 거잖아요. 네네. 지분을 사는 겁니다. 일단 좀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예. 3프로TV 진행하고 있는 김프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프로님. 예. 김프로님. 그리고 저는 경제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슈카라고. 슈카. 슈카. 이분들 어마어마한 분들이잖아. 네. 이 너튜브 상에서 이 주식 쪽으로는 두 분이 거의 지금 압도적이죠. 그리고 구독자로 따지면 이 두 분 합치면 300만 정도 됩니다. 300만이면은 야, 누적 조회수가 6억이 넘어요. 제가 30만일 때부터 슈카 TV를 봤는데 지금 몇 만이에요? 지금 150 됐죠. 지금 한 150, 160. 됐죠. 제가 처음 TV에 나와서 이 프로를 같이 한 게 저랑 손흥민 같이 선배님이었어요. 프로를 했었어요. 예. 우리 좋아졌다. 요즘 뭐 두 분 다 아주 연예 못지않은 그 인기 실감하실 것 같아요. 막 다니시면. 다 알아보고 막. 근데 원래 이제 연남동 거의 요즘 힙하잖아요. 그렇죠. 길을 몰라가지고 그 아주 어린 여자분한테 진짜 무의식중으로 이렇게 여기 어디냐고 좀 물어봤더니 깜짝 놀라가지고 막 사람들이 모이고 막 그런 적이 있었어요. 세상이 막. 혹시 김프로님? 김프로님? 야, 김프로! 그런 식으로. 다 모여서 사진 찍고 막. 근데 이제 예전에는 이제 중년 분들이 좀 알아보았는데 요즘에는 젊은 분들 중에서도 여자분들이 많이 알아요. 주식을 많이 하나 봐요. 그만큼 관심이 많은 거예요. 왜 놀라세요? 본인도 그러지 않으세요? 저는 시청자 중에 여성분이 거의 없어서 여성분들이 지금 알아보신다 해서 깜짝 놀랐어요. 저는 가끔 방송 찍으러 오면은 여성 작가분들 이렇게 사인해 주세요 오면은 제 팬이세요? 그러면 완전 제 남편이 뭐 해달라고. 그런 경우. 네, 남자친구가 대부분 이러신데. 그만큼 주식에 대한 관심이 젊은 많이 이제 층들. 젊은 층으로 많이 맞아. 내려온 것 같아요. 네. 아니 이제 무엇보다 개미들이 가장 닮고 싶어하는 그 두 분인데 그 김프로님의 스승이 여기 있다. 여기? 이런 설이 있어요. 누가? 이게 뭐야? 실제로 이제 송은이 김숙 씨가 송이 음식이요? 뭐야? 나? 예. 나? 제가 2018년 초에 예. 원래 경제신과 함께라는 팟캐스트로 시작했거든요. 맞아요. 알아요. 아시죠? 알아요. 하신 건 근데 알아요. 팟캐스트계의 두 분이 지존이었어요. 아이, 진짜로. 그래가지고 우리가 없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우리 3프로가 모여가지고 야 우리 저 두 여자분들이 하는데 우리 남자 3명에서 저 중간은 가야 되지 않겠냐. 안 되는 거야. 왜냐면 이 두 분은 정확하게 타켓이 있더라고. 타겟팅. 그러니까 2말 3초 여성분들. 네. 그죠? 맞아요. 네, 맞아요. 근데 우리는 막 중구난방이야. 막 3, 4, 50대 뭐 3명 다 성향도 다르고. 볼 사람 봐라 그냥. 그래서 바꿨어요 전략을. 바꿨죠. 이 동질성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하나 잡은 게 주식으로 하자. 그때 몰았더니 이게 폭발한 거예요. 우리가 키웠네. 우리가 키웠네. 아. 그럼 저 제자님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아, 그럼요. 제자야. 그러면 저기 네, 제자님 외남 때지만 저기 한때 그래도 좀 그럼 우리- 한때 네, 스승이었고 우리가. 그러니까 네.
종목 그대만 찍어주십시오. 종목이요? 그대만. 예. 저도. 예, 잠깐만 벌써 꺼냈니? 지금 하나만. 지금 저거 형. 그걸 적어. 저희가 삐 처리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사면 돼요 오늘. 지금 삐 처리할 테니까. 예. 최근에 제가 잠깐만 근데 같이 집중. 들어야지. 해주잖아요. 당신도 같이 전문가로 하는 거예요. 예. 한 20개 불러주세요. 이식이 좋다. 야, 20개 불러주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한 두 너무 개만. 많아. 두 개만. 진짜 제가 주식 투자한 지 29년 차거든요. 한 번도 원칙을 깬 적이 없어요. 아무한테도 제가 사적으로 종목을 얘기하지 않아요. 20개 불러주세요. 이식이 좋다. 야, 20개 불러주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한 두 너무 개만. 많아. 두 개만. 진짜 제가 주식 투자한 지 29년 차거든요. 한 번도 원칙을 깬 적이 없어요. 아무한테도 제가 사적으로 종목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럼 공적으로 공적이잖아요. 특히 방송 방송이니까 공적이잖아요. 공적인. 사적인 건 아니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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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원칙을 여기서 깰 수는 없어요. 아니 연말에 기분 좋으려면 지금 어떤 류 쪽으로 들어가는 게 좋은지 그러니까 군을 얘기는 할 수 있죠. 군. 근데 저는 항상 이제 주식을 세상이 어떻게 변화하는 거를 주식이 가장 먼저 반영한다. 그런 주관이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너무 덥지 않아요? 여름이 에어컨 관련주. 너무 덥죠? 얼음. 얼음 제과. 관련. 제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얼음, 아이스크림. 이게 이제 옥탑방의 수준인데. 저는 입봉투도 안 했어요. 나도 안 했어. 나도. 냉채 족발. 엄청 덥죠? 근데 에어컨. 그러니까 이제 지구가 몸살을 앓는 게 이 더위와 홍수와 가뭄으로 뭐라. 친환경. 매트, 물 매트. 근데 종류가 너무 많아. 그런 거지. 전기차라든지. 전기차. 기차, 전기차 관련. 전기차, 배터리. 배터리에 들어가는 소재, 반도체. 리튬, 네. 수소. 수소 관련. 뭐가 이렇게 많아? 너무 많잖아. 야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 수십 종목이야. 그래서 근데 그러면 관심을 갖고 이제 저런 종류의 회사들을 건질 게 없네. 좀 알아봐야 된다는 거죠. 공부해야지. 스터디를 해야 된다는 거죠. 공부해야 아이고 김프로님은 29년 동안이면 그럼 수익률이 한 몇 % 정도 되세요? 진짜 궁금하다. 뭐 저도 뭐 많이 좋은 건 아닌데 특별히 아니 다 경이적인 수익률을 내고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특별히 크게 손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요즘 저도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주식하면 망한다. 서서히 망하는 길이 주식하는 길이다.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많이 얘기했지. 그리고 요즘 친구들도 그런 얘기해. 주식하면 망한다. 지금 뭐 단기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쭉 가면 망한다는 얘기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네, 주식을 오래 하면 안 망하고 네. 주식을 망할 때까지만 하니까 망하는 거예요. 아니 망해서 돈이 없는데 뭔 주식을 해서 망할 때 사실은 더 용기를 내서 더 해야 되는데 딱 망할 때까지 하고 이게 힘들어. 저기 왜냐면 김프로님 저도 뭐 이런 얘기 좀 그렇습니다만 상패 한 2번 당해보니까 예. 저도 상패 당한 사람 손 들어봐요. 아니 제가 들어요. 찝지 마세요. 아니 진짜. 오빠 정말 소문 아니 났구나. 스스로가 소문 났어. 듣는데 옆에서 찝어. 너무 유명하더라고. 노홍철, 뭐 김종민 이런 친구들이 다 얘기하더라고요. 용만이 형을 닮으면 안 된다. 그래서 뭐 저는 지금 이제 아예 깨끗하게 안 해요. 그리고 이제 깔끔하게 전문가와 함께 펀드 쪽과 어디요? 비트코인 또 비트코인 또 내려가네. 또 근데 내려가. 이제 살짝 했어. 근데 난 진짜 궁금한 게 요즘 2030 세대들이 주식 엄청나게 지금 열광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있어요? 원래는 관심이 없었어요. 불과 한 2년 전, 3년 전에만 해도 맞아요. 팀에서 이 주식하는 사람 그러면 제일 윗분들 2분 정도 손 들고 어른들이 많이 네, 하는. 어른들 많이 하고 막내들은 손을 안 들었는데 요즘엔 가서 물어보면 반대예요. 막내들이 다 손을 들고 오히려 어른분들은 관심이 없죠. 우리가 보통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은 취직하고 대출받아 집 사고 그걸 갚으면서 은퇴하고 그래서 그때 가장 큰 관심은 내가 은퇴한 다음에 어떻게 될까? 노후 대비를 어떻게 할까? 여기에 모든 관심이 쏠렸거든요. 그렇죠. 여기. 근데 요즘은 반대죠. 요즘엔 대출받아 집 사고가 안 되니까 잘. 이제 너무 올라서 안 되니까 대출도 안 되고 요즘. 노후 대비는 뒤로 갔어요. 관심에서 뒤로 가고 지금 당장 이 올라 있는 집을 사야 되니까 내가 이걸 사려면 정말 높은 수익률이 필요하구나. 내가 가진 돈보다. 수익률을 단기간에 높을 게 뭘까? 아 그럼 그게 주식일까?
비트코인일까? 뭐 아니면 심지어 잘 못 들어보고 무슨 코인일까? 이런 생각. 그치 집은 돈이 형 노후 준비 안 됐어요. 아직. 형 이제 곧 근데 형 노후인데. 지금 벌써 노후인데 왜? 아 이게 괜히 노후 그 준비를 거기는 얼쩡거렸다가 두 분은 슈카랑 친하면서 얘기 들은 거 있을 거 아니야. 얘기 듣고 투자해가지고 뭐 번 그 거 있어요? 프로그램 할 때 슈카가 조언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근데 안 믿었어? 근데 제가 알기로 그 당시에 슈카가 양세형보다 수익률이 안 좋아가지고 그때 뭐 전문가라고 해서 신이 아니야. 네. 뭐 어쩔 수가 없어. 아니 진짜 보면은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약간 슬프게 돼. 뭐냐면은 집을 살 수 없으니까 이게 너무 맞아. 주식적으로 너무 몰리는 거 아닌가. 사실은 좀 있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좀 슬프고 좀 미안한 일이죠. 우리 어렸을 때보다 이 젊은 세대들 더 푸시하는 거예요. 강하게. 너희들 지금 뭐 해야 돼. 아니면 너희는 늦어. 그러니까 마음이 급하니까. 네. 우리 어렸을 때보다 마음이 훨씬 더 급하거든요. 맞아요, 급해요. 근데 지금 요즘 같은 경우에 그냥 은행에 넣어두면은 이자라는 게 이제 현저히 적으니까 그냥 계속 그대로잖아요. 그 돈이 계속 그대로잖아요. 근데 이게 그대로가 아니라니까요. 예를 들면 은행에다가 내가 만약에 1,000만 원 맡기잖아요. 그러면 연말에 가면 1,010 몇만 원 찍혀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 돈이 그냥 잘 보존이 됐고 이자가 조금 붙었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no, 돈이 줄어드는 거지. 그 왜냐하면 상승률이 있어요. 이 돈은 뭐예요? 뭘 살려고 존재하는 거잖아요. 뭘 살려고 보니까 이 사야 될 대상, 특히 자산 가격이 막 올라 있는 거죠. 재화의 가격이 옛날엔 저 아파트 5억이면 샀는데 지금 10억이에요. 하물며 우리 금 반지 있잖아요. 예전에 우리 집들이들 엄청 했거든요. 애들 맞아, 돌 진짜. 그때 이제 한돈 사갈 때 그때 3만 원, 5만 원 했다고. 맞아요. 근데 지금 30만 원이라. 맞아요. 근데 금은 똑같은 한돈층인데 그때는 5만 원짜리 금반지가 지금 퀄리티가 좋아져서 오른 게 아니라 그냥 돈 가치가 하락해서 금 가격이 오른 거다. 그러니까 1,000만 원 맡겨서 1,010만 원이 잘 보존됐고 늘었네? 이게 아니에요. 그렇죠. 녹아내린 거예요. 녹아내린 거. 마이너스가 되고 있는. 얘기 녹아내린 듣고 보니까 이해가 겨울에 이해가 확 되는데. 그래서 나는 그냥 그대로라고 만나야 돼. 생각을. 안에 계좌 만들어. 그러니까 근데 저는 사실은 이제 주식을 이제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하나 걱정되는 게 내가 샀어요. 막 관심 있게 보고 있던 걸 샀어. 근데 언제 팔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돈이 필요할 이런 때 얘기를 파는 건 하거든요. 아니잖아요, 이게. 주식이 매수 매도를 해야지 이제 완결되는 네. 거잖아요. 그래서 주식을 잘 사는 건 기술이 좋다고 그러고 네. 주식을 잘 파는 거는 예술적인 감각이 있어야 된다. 그만큼 매도가 어려워요. 아,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운 거를 자주 하면 실수가 많아지겠죠. 근데 매도를 줄여야 돼. 저는 딱 3가지에만 매도를 해요. 3가지. 매도의 기준점이 있는 기준점이 거예요. 있죠. 내가 A 주식을 샀다. 그러면 A 주식을 처음 살 때 내가 목표한 수익률이 있어요. 요 주식은 이거는 더블 이상 가야 돼. 만약 그 목표가 있잖아요. 예, 예. 그 달성되면 매도. 두 번째는 땡큐지 진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샀는데 사고 나서 후회하는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아닌데? 이럴 때는 바로 물려야죠. 그죠? 그래서 매도. 그다음에 잘 되고는 있는데 이거보다 훨씬 더 좋은 투자 대상이 나타나요. 그게 이제 동업이라고 보는 거예요, 제가. 왜냐면 내가 뭐 슬라 이런 걸 사면은 전기차가 앞으로 좋아지겠지. 그 사업에 동업 자금을 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동업의 결과가 좋아도 매도 치는 거고 그거보다 더 좋은 투자처가 생겼을 때 돈이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 매도를 해서 자금을 마련한다. 종목 교체를 하는 거예요. 종목 교체. 갈아타는 거네요, 쉽게 얘기해서. 근데 우리는 어쩔 때 보면 짜증난다고 팔고 5% 먹었다고 팔고 5% 까졌다고 팔고 계속 매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술적으로 어려운 걸 계속 어떻게 우리가 잘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실수하고 주식은 나하고 안 맞나 봐. 안 해. 이렇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위에서 우리처럼 막 뭐 추천해달라고 막 얘기를 많이들 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만약에 혹시나 이게 추천을 했는데 네. 그게 이제 잘 수익이 안 됐을 때는 뭐라고 어떻게 해야 하지? 되냐, 팔아야 되냐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그럼 그때는 어떻게? 팔아야 되냐 뭐라고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요. 이 자식 어디 갔어요? 잡히기만 해봐. 이놈 자식을. 잡히기만 해봐라. 팔아야 말아야 되냐? 그건 아직도 굉장히 그렇지 이제 착한 아직 호감인 거야. 그래. 댓글이 이만큼 달릴 수 있기 때문에 뭐 네가 옛날에 뭐 이런 식으로 달리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종목을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 얘기를 했다 A 종목을 근데 많이 올랐다 그럼 뭐라고 생각하시냐면 역시 내가 잘했군 자기한테 산 건 나니까 내가 잘했군 내가 감이 좋았어. 보통 이제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거는 함부로 얘기하기 굉장히 좀 근데 그래서 예, 사실은 무섭죠. 연예인들 제가 몇 분 이렇게 주식에서 실패한 분들을 보면 소스가 똑같아.
이분이 이분한테 얘기하고 이분이 쫙 돌았어. 맞아요. 네. 그럼 맨 마지막에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스가 똑같으니까 또 연예인분들이 또 현금 동원력이 있는 분들이 있어서 그들끼리 올리는 경우가 있더라고. 그래서 마지막을 영만 씨가 너무 잘한다. 너무 그래서 잘하셔. 내가 왜 그런 얘기냐면 내가 M본부에서 라디오 진행을 한 2년 한 적이 있거든요. 네. 경제 전문가들이 이러고 들락날락해요. 네. 그러면 작가분도 있고 뭐 프로듀서도 있고 기술 감독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물어보지도 않았어 내가 근데 이분은 무슨 생각인지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밖에서 보면 대부분 주식 얘기 보이거든. 난 6개월 있으면 이분이 출연이 안 돼. 물렸다는 얘기지 다. 아 누가 물리게 한 사람은 뭐 출연시키기 쉽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딱 결심을 했지. 나는 절대 종목 얘기를 안 하고 이걸 오래 해야 되겠다. 현명하셨네. 아니 근데 주식을 막 하시는 분들의 이제 얘기가 한결같은 얘기는 하나예요. 뚝심을 갖고 올해. 좋은 회사에 어. 투자해서 오래 갖고 있어라. 이게 등락폭이 있더라도 나중에는 결국 올라있다. 번다. 어, 그 얘기를 하시거든요. 좋은 그건 회사에 맞아요. 좋은 회사. 좋은 회사. 그러니까 정말 좋지 않은 회사에 대한 그런 신념을 갖게 되면 비자발적인 장기 투자에 들어가게 돼요. 아, 오. 네. 한 70% 정도 물려버리면 어. 이걸 팔아서 뭘 하겠냐 이런 어찌하지도 못하는 비자발적인 근데 예를 상황. 들면 세계적인 회사,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회사를 샀다고 봐봐요. 네. 근데 어떤 생각이냐면 송은이 씨 이럴 수도 있어요. 계좌만 텄잖아요. 네.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야 내가 무슨 전자 무슨 자동차를 딱 사는 순간 그게 제일 고점이 있으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있어, 있어, 있죠? 있어. 있어, 있어, 있어요. 그런 생각이 있다고. 내가 1,600일 때 주식을 하다가 1,400 떨어지면 해야지 하다가 여태 못한 근데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게 왜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냐면 그 회사 좋은 회사라는 건 다 인정하죠. 네. 봐봐요. 내가 그러면 그 회사 주식을 딱 사는 걸 보고 있다가 갑자기 송은이 씨를 물매기를 하고 딱 준비하고 있다가 파업을 하나요? 아, 내가 뭐라고? 안 그렇다면 내깎게 뭐라고, 그쵸? 이러진 않죠. 그냥 그들은 그냥 그들의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다만 뭐가 있어요. 세계 경기에 따라서 그 업황에 따라서 이렇게 업다운이 오르고 있죠. 내리고 하는 거예요. 내가 딱 사는 순간 바로 그게 역사적인 고점에서 쭉 실적과 주가가 미끄러질 거라는 두려움이 있으면은 절대 주식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런 분들은 사실 제 입장에서는 사업도 하면 안 되고 결혼도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내가 사귀는 결혼을 해야죠. 왜 사람 혼사길도 막아요 왜? 주식으로 알아서 할게요. 그런 다른 얘기도. 그거 빨리 취소해요. 결혼은 해. 진짜 사과하세요. 남편도 못 찾았는데 네, 주식을 약간 어떻게 이해는 안 찾냐? 되지만 하여튼 뭐 주식이 그런 거라는 건 이해가 됐는데 근데 저는 슈카님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주식을 가지고 있는 거,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게 사람들이 굉장히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특별한 일 아니에요? 어떤 자산인가는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어디에 투자할지에 따라 다른 거. 그 중에 하나가 뭐 부동산인 거고, 그 중에 하나가 주식인 거고, 뭐 이런 건데 집 산다 그러면 그래 사야지. 언젠간 사야지. 언제 팔어라고 안 물어보거든요. 집 샀어? 그거 언제 팔 거야? 야, 10% 떨어졌는데? 그렇죠. 근데 그런 식으로 접근 안 하는데 희한하게 이 주식이라는 거는 사면은 그래 언제 팔 거야? 그래. 이거부터 네. 물어보고 야 너 5% 빠졌잖아. 그거 계속 들고 있을까? 10% 빠졌잖아. 이거로 접근을 많이 해요. 올라도 팔아야 되고 떨어져도 팔아야 되고 판다는 거는 결국에 다른 거를 산다는 좋은 말이기 말씀이에요. 때문에 이렇게 하자 우리가 친구들하고 이제 주식 얘기하다가 야 들어갔어? 이렇게 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야 예금 들어갔니? 아파트 들어가니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근데 주식은 유독 이상하게 우리가 영화를 많이 봐서 그래. 영화를 많이 봐서. 긍정적이고 은밀하게. 아니 왜냐면 들어갔어? 이거는 예금이나 부동산은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주식도 근데 안 사라져. 주식은 우리가 당해봐서 알잖아요. 사라지는 거 상태를. 봤지 우리는. 우리는 사라진 걸 아니, 봤다니까. 집도 잘못하면 멸실돼요. 근데 왜 들어갔니 그러면 아까 우리 슈카 얘기하듯이 들어가면서 나오는 거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아, 그렇지. 그러니까 들어갔다 나오는 거라고 생각해요. 들어갔다 나오는 거. 그러면 진짜 내가 뭐 어느 정도 이제 자금이 생겨서 주식에 오래 놓고 싶다. 그러면 좋은 주식 어떻게 찾아요? 10년. 평생 내 집이다 생각. 그래서 제가 요즘에 그런 질문을 받으면 만약에 연세가 있는 분들은 자녀를 어디다가 취직시키고 싶은가? 네? 예전에는요. 제가 이제 신입사원 들어갔을 때는 가장 취직하고 싶은 회사가 무역회사였어요. 무슨 물산, 무슨 상사. 맞아 맞아. 근데 요즘 어떻게 돼요? 가오, IT, 이버 IT. 뭐 이런 데. 초록색이냐 노란색이냐 뭐 근데 이런 거 따지죠. 10년 전에 솔직히 똑하는 그 회사에 들어갔다고 막 축하한다고 그러지 않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변하는 거죠. 어, 왜? 그런데 접근이. 인재가 모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회사는 뭐예요? 사람이 부를 만드는 집합체란 말이에요. 좋은 인재가 모이는데 그런 데 투자합니다. 아니 주식이라는 게 우리가 이런 그릇에 종목을 담는 거잖아요. 이걸 포트폴리오라 그러잖아요. 근데 포트폴리오로 전체를 쳐다봐야 되는데 우리는 이 한 게임 한 게임 한 게임을 굉장히 도박하듯이 쳐다봐요. 게임 사라고. 아 근데 야, 너 주식하지 마라. 넌지시 종목 얘기하는 줄 이런 알고. 힌트 있는 것 같아. 여기 주식 무서워가지고 못 하시는 아직 시작도 못하는 사람들한테 네. 좀 추천하는 뭐 재테크가 있습니까? 재테크라고 하기보다는 네. 주식은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 자산이 좀 투자가 돼 있어야 돼요. 자산을 보유해야 돼요. 뭐가 됐던 간에. 그거를 자산이 있지. 내 재산이 어떻게 배분돼 있는지를 먼저 알고 그걸 배분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알파요 오메가요 내가 첫 번째 할 거예요. 아 근데 예를 들어 보세요. 내 재산이 100이에요. 10억이에요. 1억이에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하면은 주식을 100만 원, 500만 원 사요. 1000만 원 사고 난 투자를 한 거 같고 나는 뭔가를 많이 한 거 같은데 내 재산의 10%밖에 투자를 안 한 거예요. 그렇죠. 그 얘네가 올라봐야 몇백만 원이에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죠. 내 재산 전체를 움직이는 건 뭐예요? 내 재산 전체 100, 10억이면 10억, 5억이면 5억이 어떻게 배분이 돼 있냐? 부동산이 몇 억이 있고 주식이 몇 억이 있고 현금이 몇 억이 돼 있냐? 이거에 따라서 내 수익률이 거의 다 결정돼요. 아, 나는 그냥 두 분 오신 데서 종목 2개 찍어달라는 줄 알았는데.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야. 아니 근데 진짜 막 원래 이 정도 톡하면 제가 이제 문제 풀까요 해야 되는데 계속 여쭤보고 싶다. 문제 오늘은 푸시다 볼게. 특집으로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돼, 어, 그냥. 어. 이 얘기만. 문제가 금방 풀릴 거예요. 왜냐면 워낙 두 분이 아는 게 많고. 그렇지. 그리고 주식을 하려면 여러 가지 흐름에 대해서 많은 이해가 있어야 되더라. 문제 중간중간에 우리가 궁금하고 싶은 거 계속 물어보자고. 궁금한 걸. 첫 번째 문제입니다. 최고의 투자가 워런 버핏은 6살 때부터 집에 있던 콜라와 껌을 이웃들에게 팔아 돈을 벌었고 11살부터 주식을 시작했는데요. 뛰어난 투자 감각으로 세계적 부호가 된 그는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일로 이것을 꼽았다고 제가 합니다. 알죠. 이건 제가 무엇일까요? 제가 확실히 합니다. 근데 그냥 바로 맞추지 마시고. 안 맞죠. 지금 그러면은 보니까 가만히 있어 보자. 확실히. 이거 나도 알 것 같다. 아. 이거 너무 유명한 더 일찍 주식을 시작하지 그래. 않은 거? 8살부터 시작할 때. 야, 그거다. 그지? 네가 얘기한 그러니까 11살에부터 했다고 그러더라고. 너무 늦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럼 11년을 버렸어. 주식을 못 한 거 아니야. 나도 얘기를 들었기를 버핏이 과거로 돌아간다면은 어린 버핏한테 찾아가서 더 일찍 찾아가서 하라고. 오빠 그 얘기 들어봤어? 오빠 그 들어본 그 얘기야? 얘기 들었어. 그럼 이거 아닌가 보다. 그렇게. 오빠가 얘기한 거면 아닌 거고 딴 거 생각해보자. 제가 이렇게 평가절하되고 있어요. 제가 김용만이 한 우리 건 학교 아니야. 김용만이 한 거면 아닌 것 같아. 아 근데 수준 엄청 높네요 여기. 아, 그래요? 네. 그쵸 이거죠. 그거예요. 예. 아, 진짜요? 그게 뭐예요? 네. 그거밖에 없어요. 저 사람은 후회하는 게 예. 조금이라도 일찍 주식했으면 좋았을 네. 거예요. 아, 더 일찍 주식. 이걸 그래서 눈덩이에 비유했거든. 눈덩이가 이렇게 내려올 때 더 위에다 놔두면 더 커지잖아. 근데 그 스노우볼이라고 그래. 스노볼 효과. 그 얘기를 했어. 왜 왜? 근데 여기 수준 엄청 높네. 그리고 심지어는 놀라운 게 슈칸 모르는 표정이야 지금. 스노우볼 몰라? 아니요. 저렇게 돈 많은 분들 그걸 걱정하시나. 그걸 후회하시나. 11살부터. 이거 답 아니라고 축하만 생각해? 생각한 거는 뭐 다른 게 있어요? 아 저는 제가 만약에 워런 버핏 선생님이라면은 뭐 개인적인 인생에서 예. 돈은 많으니까 이제 돈 말고 다른 걸 후회했을 것 같아요. 첫사랑한테 잘해줄 결혼이나 뭐 거라든지. 이런 거. 결혼이나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 아니면 결혼을 후회한다. 결혼 2번 하긴 했어요. 아 그래요? 잘하시네. 근데 이제 워런 버핏이 왜 저런 얘기를 했을까 생각해 보면 워런 버핏이 지금 세계에서 가장 부자 중에 하나잖아요. 네. 그분 그 재산의 95% 이상은 50대 이후에 법니다. 오, 어렸을 나이 때. 들고 맞아. 용맛이 절대 안 늦었다는 맞아 거죠. 나이 들고. 오빠 안 늦었대. 하물며 90% 이상은 60대 이후. 내 자화자찬이 아니라 내가 약간 워런 버핏이랑 비슷하게 생겼어. 얼굴 있다. 얼굴 여기가 있어. 여기가 약간 있어. 비슷하게 생겼어. 나이 먹으면 더 비슷할 수도 있어. 내가. 형도 돈 버는 관상인가? 자 그러면 전혀. 정답. 좋아요. 보시죠. 한번 가보시죠. 워런 버핏 인생에서 가장 후회하는 일이라고 꼽는 것은 내가 조금이라도 더 일찍 주식을 할 걸. 이거였을 거예요. 정답입니다. 깔끔해. 와. 워런 버핏은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면 5살이나 7살 때부터 주식을 시작하겠다고 했는데요. 11살 때 저축해서 모은 약 13만 원의 돈으로 38달러의 주식 3주를 샀던 그는
40달러로 올랐을 때 팔았고 그 주식은 곧 200달러까지 치솟았다고 합니다. 그때의 일이 좋은 교훈이 되었다는 그는 10년 동안 주식을 소유할 자신이 없다면 단 10분도 보유하면 안 된다는 명언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아 주식 진짜 몇 살부터 시작하는 게 좋아요? 적절한 시기가 있어요? 저는 만약에 매매를 할 거면은 네. 빨리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내가 매매를 할 거면. 근데 주식을 보유하고 소유하는 걸 시켜줄 거면 그건 어렸을 때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몇 살이요? 진짜 뭐 초등학교? 이거 나랑 말이 되기만 하면 아, 너는 이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 소유하고 있어? 이 회사를 생각해봐. 이런 식으로 주식을 그러면 접근하는 이제 우리 거는 자녀들한테 넌 어떤 회사를 소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어요. 어떤 회사를 너는 소유? 무슨 말이야? 형들아, 형들아 무슨 얘는 말이야? 주식도 안 되고 국어도 안 되고 왜 이래? 우리? 얘야, 넌 이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단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아 네가 부모 입장에서 얘기해주고 네. 싶어? 그럼 어떤 회사를 넌 주식이 밥이냐 빵이냐? 밥 많이 먹지. 지금 되게 어렵게 돌려서 얘기했는데 핵심이 뭐냐면 알려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만 찍어줘요. 넌 이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단다. 아니 그러면은 과거로 만약에 돌아간다면은 몇 살 때부터 하라고 그러세요? 저는 이제 두 가지로 나누고 싶은데 그냥 교육 차원에서 하려면 굉장히 빨리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빨리면 몇 그러니까 살이에요? 초등학생 때부터라도 초등학생. 예를 들면 비싼 핸드폰을 사달라는 거죠. 그러면 그 중에 10분의 1 정도만 떼서 그 핸드폰 만드는 회사 주식을 사주는 거죠. 네가 이거 진짜 원한다며. 그러면 너 같은 애들이 많으면 이 회사의 매출이 늘 거 아니겠니? 그리고 오늘 같은 그런 세계 초인류 회사가 뭘 만드는지에 대해서 본인이 소유하고 있고 또 다른 쪽에서 주식을 소유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의미 있는 거죠. 다만 이제 성인 경우에 이제 대학생이다 뭐 이런 분들이 막 100만 원, 200만 원으로 막 주시장에 막 들어오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는 되게 경계하라고 해요. 왜냐면 제가 그래서 작은 돈으로 너무 빨리 주식하지 말라고 성인의 경우에는 왜냐하면 시드 머니를 두 가지를 갖춰야 되는데 돈으로서의 그 시드 씨앗 같은 그 돈 또 하나는 돈만 있으면 안 돼요. 예를 들어 부모님이 해서 야 5천만 원 줄 수도 있고 그것도 시드머니죠. 그렇죠, 그럴 수 근데 견고하지 않은 시드머니라는 거죠. 부모님이 준 거. 내가 안 입고 안 쓰고 노력해서 단단하게 모은 그 시드머니. 돈에 대한 가치가 다르네요. 그러면 시간이 흘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시간 동안에 뭘 해야 되냐면 공부를 해야죠. 이 시드머니를 잘 운영할 수 있는 이 지혜를 늘리는 공부를 같이 해야 된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뭐 주식으로 뭐 따블라고 뭐 몇십 프로 나는데 막 이 초조하시잖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주식은요 진짜 하늘의 별처럼 많아요. 그리고 그 주식은 항상 우리 기다려줘요. 네, 그래서 요즘 젊은 친구들 중에 주식을 하는데 해외 주식이 전망이 좋다 뭐 이런 얘기 어설프게 들었나 봐요. 밤에 잠을 안 자고. 왜 해외 시간대가 주식장은 다르니까. 이게 낮밤이 다르니까 그렇지. 그렇게 하는 친구들도 있던데 그건 어때요? 이런 거죠. 자기가 주식을 샀는데 고민스러워서 잠을 못 자서 그 다음날 학업이나 직업이나 사업에 지장을 초래한다. 그 주식을 바로 파셔야 돼요. 그리고 아침에 딱 일어나자 9시만 되면 기도하는 마음으로 딱 핸드폰을 열어야 되는 그 주식도 파셔야 돼요. 와 너무 와닿는다. 오빠 다 경험 있어? 오빠 일단 뭐 8시 반에 목욕하고 다 딱 해놓고 손 비비고 그리고 장을 준비하지. 장을 준비하지. 그러면 안 돼요. 나는 그들에게 나의 사업 자금을 동업자로서 대줬으니까 그들은 나의 신뢰를 맞아. 배신하지 않고 열심히 일할 거야. 이런 마음으로 그냥 갖고 있어야지. 믿어야 되는데 그냥. 그러면 전 진짜 궁금한 게 저도 이제 주식 시작하려고 돈을 지금 딱 넣어놨어. 다 하고 지금 바로 사면 돼. 지금 들어가서 딱 클릭하면 바로 사죠. 금액까지 다 들어있어요. 보니까 한 400만 원짜리 주식 아마땡 그거 하나 사느냐 8만 원짜리 삼땡 있잖아요. 우리나라 최고의. 그거 8만 원. 8만 원 50주 사시네. 50주 사느냐. 5% 40이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난 개수로는 50주가 괜찮을 이게 것 같아. 진짜 삼땡전자 있죠? 네. 지금 아마 한 8만 원 가까이 해요. 네. 그래도 많이 빠져가지고. 네. 그 8만 아니에요. 그 8만 아니에요. 400만 원이에요. 이게 원래 주식은 처음 발행할 때 5천 원을 기준으로 발행하거든요. 액면가 그쵸, 한 장에. 액면가 네, 5,000원. 액면가 5,000원. 분할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삼땡전자가
현땡 자동차보다 더 싸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 아니거든요. 현땡 자동차는 지금 23만 원인데 삼땡 전자는 몇 년 전에 50분의 1로 쪼갰어요. 삼땡 전자는 8만 원, 어바우트 8만 원 곱하기 50배를 해야 돼요. 58이 다 400만 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아마 쪼개놓은 거야. 네. 그러면 얘 사야 되는 거 아니면 뭘 사라는 거야? 그러니까 싸고 비싼 걸 뭐 따지지 어떻게 마시고 그 회사의 주가가 얼마냐고 하는 거는 착시예요. 그러면 그래서 지금 현땡 사라는 거예요? 결론이? 아, 네, 그냥 모든 결론은 다 종목이구나. 나는 이제 이런 분들, 특히 여성분들 중에 500만 원 투자해가지고 한 50종목 갖고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야, 나 부지런도 하다. 아니, 그러니까 다이땡 주식이라 그래. 다이땡 주식. 한 주씩. 다이소 주식. 한 주씩만 사서. 아나운서 그 신하영 씨가 대표적인 케이스다. 진짜요? 아, 그분 그냥 수집해. 컬렉터구나, 컬렉터. 컬렉터예요, 주식. 저도 물어봤어요. 왜 50종목, 100종목이냐 했더니 난 척후병을 보내본 거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척후병을 보내서. 나름 또 뭐 또. 근데 이제 그게 또 좋은 면은 있어요. 이게 우리가 실제로 딱 이 조사를 해봤거든요. 연령대와 성별로 어디가 수익률이 제일 좋은가 작년 기준으로 50대 여성이 제일 좋아요. 50대 나 여성. 이제 곧 된다. 네. 왜냐면 이분들은 경험도 있고 여윳돈도 그게 있고. 아니고 왜? 안 팔어. 왜? 안 팔어. 우리 집에 어머니들 보면 그렇게 버리는데 안 버리잖아요. 막 자식들은 계속 버리는데 안 팔어. 작년 같은 경우는 안 판 사람이 최고의 위너거든요. 계속 올랐으니까. 맞아. 근데 누가 수익률이 제일 낮냐? 20대 남자예요. 아, 계속 샀다 팔어. 팔았다 샀다 팔았다. 그러니까 샀다 팔았다 샀다 이, 팔았다. 이 통계에 나온 거예요. 이렇게. 통계 나왔어. 너무 웃기다. 재밌다. 차이가 너무 많이 나. 그게 창업도 하는 사람이하고 부동산도 사는 사람이 사요. 이게 어느 순간 눈을 뜨는 사람이 있어요. 투자에 눈을 떠야 되고 주식에 눈을 떠야 되는 건 맞는데 매매에 눈을 떠요. 맞아. 희한하게 주식을 산다 그러면 나는 이 종목을 매매해서 돈을 버는 기술에 눈을 뜨려고 그래요. 무슨 타짜처럼 화투 치는 뭐 그런 것처럼 기술로 돈을 벌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죠. 아니 그렇게 나면 진짜 뭐 슈카시는 그러면 자산 배분이 어떻게 돼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 지금 뭐 집이 없으니까 뭐 주식의 비중이 굉장히 높죠. 좋은 배분은 90%? 아니죠. 해외 쪽에 있고 달러가 있고 달러. 주식이 있고 달러 현금이 있고 있고 금 있어요 금? 금이요? 애 돌반지라도 있을 거 아니야? 현물로는 잘 안 갖고 있고 현물 같은 경우는 금 시장에 우리가 투자를 한 거죠. 예, 그죠. 금 선물이나 우리가 한국 거래소에 가면은 금을 투자할 수 있는 상품들이 있어요. 보통 그런 걸로 갖고 있죠. 그러면 집 없이 주식만 있네 지금? 주식 주식이 90%. 많죠. 이거 그럼 이 정도 배분이 맞는 거예요? 아니 우리한테 분명 일반적으로는 집이 있는 경우에는 자기가 100을 갖고 있으면은 120이나 150만큼 투자를 해요. 집에 집이 그렇게 비싸니까 그치, 대출을 그치. 받아 대출 받아야 사잖아요. 되니까. 그치. 내 돈이 3억 있으면 맞아. 3억이나 4억을 더 빌려서 6억이나 7억을 투자하고도 맞아요. 마음이 편안해요. 희한하게. 그 정도면은 정말 수익이 엄청나게 움직이는 거거든요. 실제로 그치. 찍힌다면은. 근데 내가 주식을 하잖아요. 내가 3억이 있잖아요. 1,000만 원 사요. 그래 500만 원 사고. 3억 어떻게 그리고 사? 이걸로 부자가 되려고. 해요. 3억은 못 사지. 당연히 이 500만 원 갖고 내가 뭐 매매를 아무리 거기서 화투를 뭐 밑장을 빼고 해봐야 뭐 500만 원으로 잘해야 1, 2천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전체 자산에 의미가 없어요. 배분을 어떻게 하냐를 배분. 가장 먼저 그럼 생각해요. 김프로님은 배분 어떻게 돼 있어요? 저도 주식이 100만 원 있다면? 저도 주식이 많이 있어요. 저도 주식이 이제 한 몇 프로? 60%? 60%? 왜냐면 저도 이제 집을 20년 전에 산 아파트에서 계속 살거든요. 저는 집으로 막 재산을 불리려는 생각 자체를 어쩔 때 좀 후회스럽더라고요. 나도 그것도 좀 했으면 됐을 거예요. 근데 안 했어요. 근데 왜 안 했냐면 저는 이제 전공이 이쪽이기도 하고 너무 살 게 많은 거예요. 보이시는구나. 너무 좋은 주식들이 많은데 뭐 그래서 주식을 많이 했고 금융상품이나 또 지분 투자 그러니까 뭐 비상장 주식 중에 좀 이렇게 이런 것들. 네. 이건 약간 다른 얘기인데 저는 펀드만 하거든요. 근데 하다 보니까 이게 맞나 싶어요. 수익률이 한 5% 되면 슬쩍 연락 와. 네, 어떻게 괜찮으시겠어요? 이제 팔고 하시겠어요? 다른 걸로 갈아타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갈아탈 때 그분들도 먹거든요. 수익률을. 수익률 수수료로 가져가는 거죠. 수수료가 꽤 들어가요. 네.
그러면 수수료 먹으려고 자꾸 나를 갈아타게 하나? 아니 이쪽 부분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리고 이게 5%에서 8%에 갈아타는 게 과연 맞나? 이게 진짜 궁금했어요, 전 옛날부터. 사실 저도 간접 투자도 많이 해보고 직접 투자도 해봤는데 궁극적으로 주식은 자기 책임하에 자기가 해야 된다. 맞아, 그거는 맞아. 그래야 남는다. 전문가인데 일부러 남한테 간접 투자. 지금 세 분의 전문가한테 맡긴 거야? 아 지금 이게 약간 당황스러워요. 전문가인데. 이제 펀드 매니저다가 나왔는데 네. 이 펀드 매니저가 전문가인 건 맞죠. 그쵸. 전문가인 건 맞는데 그 안에 있는 거를 살지 말지를 결정하는 거는 결국 나예요. 그러니까 펀드라고 해서 전문가가 내 수익률을 책임져 줄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정말 큰 오산이에요. 저는 궁금한 게 그게 오빠 아니고 문제 풀어야 돼. 아, 문제가 5% 8%는 너무 적지 않냐? 적지 않아? 형 욕심이 적죠? 물어봐. 다음 문제 아, 주세요. 10%는 넘어야죠. 한번 나중에 이게 문제 풀고 좀 이따 얘기 좀 해가지고. 다음 문제입니다. 연예계 주식 마이너스의 손이라 꼽히는 지석진 씨는 주식이 연속해서 하한가를 맞을 때면 길 가다 모르는 사람에게 뺨을 열 대 맞은 기분이라며 그럴 때는 이 방법으로 위안을 얻고 멘탈을 회복한다고 밝혔는데요. 지석진 씨가 밝힌 주식 투자에 실패했을 때 마음을 다잡는 꿀팁은 무엇일까요? 정답. 뭘까? 나보다 더 안 된 지인을 본다. 용만이 오빠 김용만 얼굴 떠올린다. 그래. 영상을 본다. 이거 아니야? 어. 나보다 마음을 다잡는 그래. 용만이 나보다 더하지. 그래 나 그래도 나는 그래도 나는 그래도- 81은 야, 저거 와닿는다. 80% 나갔지만 영만이는 상패당했잖아. 그래. 그래. 확 와닿는다. 나 지금 왜냐면 20% 남았네. 대표의 연예계 팔랑기인데 응. 내가 알기로는 더 팔랑기이시기도 하고 거기다가 제일 안 좋은 거 두 가지. 팔랑기면서 과감해. 심지어 심지어. 아, 그럼. 손도 커. 그리고 팔랑기에 굉장히 과감해. 공격적이야. 오빠 수익률을 따지면 오빠가 더 미치지. 아유, 어마어마하지 지석진 더 난. 위야? 아이, 그럼. 석진 오빠는 팔랑기지만 그래도 약간 쫄보야. 제가 볼 때 1등은 조영구 씨인 것 같고요. 아, 연구 또한 그렇죠. 조영구 씨, 용만 씨, 지석진 씨. 아 이게 세 명이 살린 거야. 그리고 굳이 노홍철. 홍철이도. 홍철이 걔는 또 홍철 줬어요? 걔는 또 진짜 한 가지 더 안 좋은 게 있어. 팔랑기에 과감한데 긍정적이야. 정확해. 아주 최악이야. 내가 보기에.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밝던데. 난 돈을 쓰는 줄 몰랐네. 아니 노홍철 씨는 이렇게 프로 찍으러 가면 옆에서 가요 와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보여줘요. 그럼, 뭐야 괜찮아? 뭐 좋은 거야? 했더니 봐봐 마이너스 10이다. 되게 밝게 웃으면서 이거 봐. 긍정적인. 마이너스 긍정적이야. 70%야. 뭐, 최악이야, 최악. 뭐지? 그러니까 성향이 다 있어. 걔는 긍정적이고 나는 그냥 잘 잊어버려. 잊어버려. 난 툭 털고 말고 성향이 다 있고 그래. 석진이는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 뭐 반토막이니 뭐 하잖아. 그래서 뭐 고등어니 뭐. 다 그런데 그치. 내가 한때는 이제 새꽃이로 유명했지. 가졌어. 가졌어 새꽃이. 낙지 탕탕이 아 니네는 흔적이나 있지. 새꽃이 낙지 탕탕해 이쪽이다. 그래, 탕탕이 오빠 또. 별명이 돌아다녀. 그래, 아예 죽어있으면 그냥 포기하겠는데 꾸물거려. 희망이 있어, 희망이 있어. 내가 진짜 옛날에 석진이랑 통화하다 이런 통화까지 해봤다. 이거 옛날에 그 해가 난리 났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갖고 있었어, 걔가. 근데 예를 들어서 살 때는 2,000원, 뭐 3,000원 했어. 근데 그걸 가지고 고민하더라고. 상패되기 전에 100원, 80원 이럴 때 팔 수가 있어. 정리해가지고. 많이 가는 거 70원이냐 80원이냐 그래, 나 그날 왔다 갔다 팔았어. 해. 근데 그걸 어떻게든 100원에 팔아보려고. 야 지금 던져. 야 80원인데 조금만 올라가면 100원. 무슨 의미가 있냐. 아무 의미 없다. 아무 의미 없어. 괜히 그게 이렇게 아쉬우니까 이거라도 한번 달성해 보려고 그랬던 통화를 했던 기억이 컨텐츠 갑자기 나네. 기획자로서 너무 탐난다. 어. 오빠가 주식 성공하면 진짜 그럼 아까 그거 해보자. 그래. 김용만을 김용만을 쳐다본다. 떠올린다. 나보다 더 이른 김용만을. 형이 직접 얘기해 보세요. 그래. 근데 와닿긴 한다. 진짜 그게 큰 마음에 안위를 주거든. 나보다 더한 놈을 쳐다본다. 정답입니다. 오빠 그래도 그걸 오빠 입으로 얘기하는 참 맞췄어. 잔인한 방송이다. 잔인한 방송이야. 미치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실명이 결혼이 안 됐지만 김용만이야. 김용만. 아 너무 웃기다. 아니 근데 연예인들 중에
이거 빨간불 쳤다고 한 사람은 거의 못 아니, 본 그러니까 거야. 내 진짜. 주변에 사람 뭐 없어 대박 난 사람? 웅만이 오빠, 석진이 오빠, 또 수영이 오빠. 심지어 수영이 오빠는 주식 방송 MC였는데 다크서클이 너무 내려와 있다고. 그치, 그게 잘렸잖아. 하한가를 연상시킨다. 약간 하한가를 연상시킨다고 해서 오늘 갑자기 잘하고 있는 방송에서. 맞아. 그냥 다 그런 분들 주변이니까 성공한 사례를 저 저는 본 적이 없어요. 보신 적 있어요? 이렇게 전원주 연예인 선생. 맞아 전원주. 주식 관련된 책도 2권인가 썼죠. 아 진짜? 근데 이분은 제가 방송을 한 2번 같이 해보니까 네. 주식에서 잃을 가능성이 거의 없더라고. 왜요? 어떤 거였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돈을 안 써요. 네. 그 옷도 대부분 다 뭐 손흥용 씨 거 이렇게 받아다니고. 맞아요. 그러니까 약간 큰데도 그냥 아니, 입시고. 그러니까 네. 전현주 선생님은 집에 불을 안 켜신대요. 네. 밤에 전기료 아끼죠. 자기 고기만 딱 키시고 대단하시다. 어디로 옮기면 여기 거 끄고 그걸로 가시고. 다 켜놓는데. 주식으로 손해가 일부 나도 그런 걸로 다 커버가 되는 데다가 그러니까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물리면 절대 안 팔. 근데 우량주를 사놓고서 절대 안 파는 거예요. 끝까지 갖고 있고.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오를 그러니까- 때까지. 네. 그래서 최근에도 뭐 방송해 보니까 모 전자인데 네. 그게 원래 별로 안 좋았었거든요. 네. 그 L 모 전자가 있었어요. 네. 근데 그거를 샀나 봐. 근데 몇 년을 갖고 있어가지고 네. 계속 버텼는데 올해도 네.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죠. 버티니까 되더라고. 그냥 완전. 버텨야 되는 아니, 거. 근데 버틸 수 있는 그분의 능력이 뭐냐 보니까 근검절약이에요. 기본적으로. 뭐 돈도 많이 쓰고 주가도 빠지면 못 버티죠. 왜냐면 주식을 팔았어야 되니까. 근데 이렇게 계속 근검절약하고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금도 하시고 이렇게 다 포트폴리오 돼 있으니까 버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더라.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아 그리고 또 누구 있어요? 보신 분 중에? 근데 사실은 이 투자 고수라고 하는 분들은 사실은 유명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이게 10배, 100배 먹은 사람들이 고수가 아니죠. 그분들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잖아요. 리스크를 이만큼 졌는데 100명 중에 10명이 성공하고 90명이 실패하죠. 그럼 10명은 10배를 벌었어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그 10명을 고수라고 불러야 되는가? 제가 생각하기에 진정한 고수분들은 그냥 꾸준한 수익률을 꾸준하게 수십 년에 걸쳐서 해오신 분들. 해오신 분들이에요. 자산 배분을 철저하게 했고 내가 마음에 드는 기업과 손을 잡고 오래간 분들은 수익률이 매년 나는 거죠. 뭐 10%고 20%건. 근데 그럼 그런 분들은 우리한테 유명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10배 벌거나 그리고 얘기 안 해주겠지. 10분의 1이 돼야 유명해져요. 이 10배 벌거나 10분의 1이 된 분들은 맞아요. 사실은 이게 10분의 1도 좋겠다. 뭐가? 아 상패에서? 그럼 상패는 뭐. 네, 좋은 날이 오겠지. 아니 근데 그거는 진짜 왜 그래요? 왜? 내가 사는 것만 떨어지는. 자꾸 DMZ를 찾아가서 그래요. 아니. 그린벨트를 찾으려고 그래요. 아니 같은 전자인데도 예를 들어서 같은 우량주인데도 내가 사면 떨어지는. 그거는 이유가 있어요. 자, 봐요. 내가 산 주식이 한 번이라도 내가 산 가격보다 마이너스로 안 갈 확률은 사실 별로 없어요. 만약 그러려면은 내가 예를 들면 내가 딱 샀어요. 내가 5년을 들고 있어. 한 번도 마이너스로 안 갔다는 거는 난 5년 내 최저점을 산 거잖아요. 이런 경우는 되게 드물어요. 5년 내 최저점을 잡을 가능성을 생각해봐요. 아니 그 여러 개 종목 중에 그 어떤 종목은 그럴 수 있다 쳐요. 장 자체가 이렇게 된 비트코인은 왜 그런 거예요? 제가 들어갔더니 그때는 좋았는데 아니, 근데 제가 장 자체가 이렇게 무너지는 홍돈 씨는 내가 이제 얘기를 해보니까 상패에 대한 트라우마 거기다가 내가 사면 무조건 빠진다는 트라우마가 있네요. 근데 그 트라우마 중에 상패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내가 사면 빠지는 그 트라우마를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제가. 어떻게 저는요 주식 딱 사자마자 한 5% 빠지잖아요. 그 기분 되게 나쁘죠. 근데 저는 굉장히 해피해요. 왜? 저는 만약에 100이라는 주식을 사면 5씩 사거든요. 하루에. 그러니까 20일에 나눠서 산다고. 그런데 봐보세요. 내가 만약에 주식 첫날 A 종목을 딱 샀어요. 그날 그럴 일도 없지만 상한가 쳐버렸어요. 그럼 저는 엄청 기분 나쁘죠. 왜냐면 95를 더 사야 되는. 그렇죠. 근데 통상은 어떻게 하냐면 딱 사자마자 한 5%는 와 오늘 세상을 다 얻은 것 같고 근데 그 즐거워해야 될 이유가 없고 반대로 빠지면 나 95%더 사야 되는데 내일은 더 싸게 사네 기분 나쁠 일이 없잖아요. 근데 홍돈 씨는 아마 하루에 한 매매를 통해서 그냥 다 사버렸을 거예요. 그죠? 그거는 딱 50대 50의 확률이거든. 사서 오를 확률과
내리막. 그러면 다음 날 샀는데 다음 날도 떨어졌어요. 또 90 있잖아요. 또 90, 또 사, 근데 또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계속 평균을 사요? 쭉 맞추는 거예요. 근데 제가 2년간 계속 떨어져 보던 적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아예 주식하지 마세요. 아, 저런 사람 주식하면 안 되죠. 주식이 저런 사람. 야 2년간 이렇게 꾸준히 떨어질 수도 있나? 아, 있죠. 저는 5년간 떨어진 적도 있어요. 아 진짜? 근데 요즘에 다 본전위로 오르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그 종목은 뭐예요? 저 이제 나중에 얘기해요. 아니 무슨 옥탑방의 종목들이야 오늘 왜 이렇게 아왜 뭐 올림픽 기간이니까. 이제 두 문제 풀었어. 이제 두 문제. 예. 다음 문제 가야 예, 됩니다. 네. 너무 궁금한 게 많아. 다음 문제입니다. 세계 최대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땡플릭스의 창업자 헤이스팅스가 처음 사업 아이디어가 떠올랐던 순간에 대해 밝혔는데요. 영화 광이었던 그는 비디오 대여점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매우 귀찮았고 결정적으로 이 일을 겪게 되면서 현재의 사업을 구상했다고 합니다. 그가 창업에 불을 지피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을까요? 대기. 정답. 좋아. 비디오 얘기가 나와서 거기서 힌트가 있을 것 같아. 비디오를 빌리고 나면 갖다 줘야 되잖아. 갖다 주기 귀찮아서. 그냥 단순히 이런 걸 것 같아. 이거요. 너 맞다. 아니야 나 알 것 같아. 슈카 왔다. 아니 얘기하세요. 비디오를 갖다 주기 귀찮아서가 아니라 비디오 가게에 뭐 신작 민경훈이 나왔어. 빌리러 갔는데 없어. 누가 빌리러 갔어. 동시에 못 그때까지를 못 기다리겠는 거야. 민경훈을 나 지금 당장 보고 싶은데. 같이 보여야 되는데. 그지? 언제라도 내가 원하는 걸 볼 수 있는 걸 해야겠다라고 생각했죠. 아니야? 근데 이거 많이 했었잖아. 많이 다뤘잖아. 네, 제가 알기에는 그거를 이 어떤 그 비디오 테이프를 빌려왔다가 그 빌려가는 그 거리가 너무 멀고 갖다 주려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 막 2달씩 연체가 되고 막 이것 때문에 때문에. 땡플릭스를 만들었다라고 알고 있는데 연체인가 보다. 연체? 연체는 괜찮다. 맞아, 아, 연체된 비디오 적 있었어. 반납을 제대로 못해서 옛날에 연체금 무조건 연체예요. 귀찮아서보다는 이거는 연체료. 다른 거니까 연체 다른 거니까. 워낙 많이 쌓이고 그러니까 맞아, 이거 그 이건가? 땡플릭스는 연체가 없잖아. 그냥 보고 그냥 그렇지. 계속. 그건가 보다. 정답입니다. 야 연체. 연체고. 비디오 연체료를 내다가 열받은 것 정답입니다. 정확하네. 초기에 땡플릭스는 연체료 없이 월 $5만 내면 무한으로 DVD를 빌려볼 수 있는 회원제를 실시했는데요. 평소 연체료 폭탄에 불만이 많았던 미국인들은 환호했고 가입자가 급격히 늘어났다고 합니다. 인터넷이 발전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드라마와 영화를 즉시 볼 수 있을 거라 믿었던 헤이스팅스의 생각은 경제 전문지가 선정한 400대 부자 명단에 이름을 올릴 수 있게 했습니다. 옛날에 그래서 비디오 같은 거 보면은 그게 색깔도 이렇게 있었어. 그래서 뭐는 신작은 3일 만에 갖다 줘요. 맞아. 좀 더 나온 건 일주일, 뭐 열흘 이게 딱 있어요. 심지어 블록버스터는 이거 꼭 내일 갖다 주셔야 돼요. 맞아. 내일 줘야 된다. 안 그러면 연체. 근데 사실 저도 직장생활 초년부 때 이제 그 혼자 싱글일 때 네. 그때는 토요일도 근무했을 때거든요. 토요일 날 오후에 약속 없을 때 하면 뭘 하지? 그리고 비디오방에 가가지고 하나는 약간 에로, 네. 에로물 하나 빌리고 하나는 예술 영화 하나 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맥주 한 캔 사고 집에 가면 반납할 때는 항상 에로 영화만 본 상태에서 반납하게 되는 거지. 너무 억울했어요. 편을 다 본 적이 없어. 맞아. 이거 와닿는다. 약간 19금을 보다가 술 먹다가 잠이 들어가지고 그 다음날 갖다 주는 거야. 나도 옛날에 빌릴 때 나만 꼭 그랬나? 에로 영화를 보고 근데 싶으면 공감돼요. 에로 영화를 보고 싶으면 그것만 빌리면 너무 속보니까 섞어 이렇게 그렇지. 물타기를 이렇게 뭐 너무 노골적이잖아요. 액션물 같은 거 맨 하나. 위에다가 뭐 사랑과 전쟁 같은 거 딱 위에 아니, 올리고 비디오 가게 밑에는 아줌마가 우리 아파트 같은 아파트야. 그러니까 이것만 하면 너무 총각이 속보여. 그래갖고 근데 딱 보고 알 때 테이프 상태 보면 아유 이건 또 그냥 깜짝 빌려갔네. 이것만 봤네. 이것만 봤어. 그래서 되게 중요한 부분 안 나눈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나도 반복해서. 슈카 씨가 요즘 근데 청년들의 창업을 아주 적극 추천한다는 얘기였어요? 저 창업하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런 말하면 되게 지금 하지 혼나는데 말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황이 좋다 뭐 이게 아니라 네. 창업하는데 드는 비용과 어떤 위험성이 굉장히 많이 내려갔어요.
왜요? 왜? 보고 있어요. 왜 그렇죠? 옛날에 제 어렸을 때만 해도 창업하려면은 뭐 사무실 빌리고 이런 뭐 기계 사고 아니면 뭐 맥주집을 하려 그러면은 그 임대를 하고 네. 권리금 내야 되고 막. 권리금 내야 되고 비용이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요즘 창업들은 특히 젊은이들이 하는 창업들은 대부분 좀 디지털 쪽으로 창업을 많이 해요. 그렇죠. 그러면서 온라인. 온라인 창업들 비용이 확 내려간 데다가 요즘에 그런 창업을 하는 플랫폼으로 자기가 하려고 비용을 좀 대신 많이 내주는 쪽도 굉장히 많이 등장을 했고 뭐 예를 들면 네이땡 같은 경우도 대표적으로 그런 것들 많이 하죠. 그다음에 내가 창업을 해서 조금만 뭔가 가능성을 보이면 서로 내가 투자를 하겠다는 그런 투자자들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옛날에는 없었어요. 이제는 내가 돈을 들 테니까 너는 일만 해봐. 이런 쪽이 굉장히 많이 생겼기 때문에 맞아요. 과거에 비해서 내가 망했을 때 내가 리스크가 많이 리스크가 줄어들어요. 정말 많이 줄었어요. 아니, 그러면 슈카 씨가 창업할 생각은 없어요? 지금 창업해 있잖아요. 뭐? 회사에 있다 잘려서 나와서 지금 아, 그거 개인 말고. 사업을 창업을 하는 거죠. 개인 사업 창업을 한 거죠. 국가 친구들이라고. 근데 요즘에 정말 유리하고 게다가 정말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비트코인으로 굉장히 돈 많이 번 분들 있잖아요. 몇 억 뭐 이렇게 버는 창업해서 본 분들은 단위가 달라요. 정말로 제가 많이 뵀거든요. 예. 단위가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큰 부자는 그 매매를 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창업해서. 근데 이제 슈카 씨 얘기의 뒷받침은 성실하게 그렇지. 진짜 제가 확실한 아이템으로 뛰어들어야 된다는 전제인데 또 요 얘기 듣고 또 그냥 대충 준비해가지고 그러면 안 돼. 대충 하면 안 되는 다음 문제입니다. 예. 서울시에서는 가계 부채로 고통받는 시민들이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를 운영 중인데요. 센터를 찾은 사람들이 파산 신청을 한 이유를 조사한 결과 3위는 경영 악화로 인한 사업 폐업, 2위는 실직, 1위는 이것이었다고 합니다. 파산을 신청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야, 이건 뭐 너무 맞춤 모양 아니야? 너무 많지. 딱 와닿는 거 있으세요? 파산 신청. 비트코인 아니에요, 비트코인? 그런가 보다. 투자인가 보다. 무리한 투자. 무리한 투자. 무리한 코인 한 거 아니야, 보다. 코인? 무리한 투자. 그치. 어? 아, 무리한 투자 아니야? 이혼? 이혼이요? 위자료 주고 하니까 아, 반 나눠줘야 되고. 너 지금 그런 고민 있어? 아니 그게 아니라 답을 문제를 풀잖아요 문제를. 혹시나 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해. 정돈이가 많이 아끼네. 네. 그럼. 챙기네. 오늘 많이 챙긴다. 어. 꼭 그런 것만 챙겨주시죠. 이혼해보세요. 이혼해보라고요? 네, 아니. 이혼해보세요. 이혼! 아니야? 카드. 신용카드. 그냥. 아, 소비. 어. 무리한 소비, 과소비. 그러니까 이거 아니 그러니까 그거 있잖아. 온라인 쇼핑 이런 것들. 요즘 그런 거 많이 하니까 거기 예. 온라인으로. 과소비. 지금 당장 내 눈에는 돈이 빠져나가는 게 안 보이잖아요. 예, 요거요? 온라인 과소비. 근데 내 주변에 파산 신청한 사람들 몇 명 있거든요. 특별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생활비가 없어서. 아 그래. 파산한 친구들한테는 야, 뭐 어떻게 했길래 그러냐. 근데 이게 그러니까 생활비로 인해서 빚이 쌓인 빚이 거야. 조금 쌓인 거야. 그래서 결국은 이제 감당이 안 되니까 자기가 돈을 벌어도 이 빚을 할 수가 없어서 상환불능, 상환불능. 그냥 부채로 해보자, 빚. 그냥 맞는 거 같아. 맞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어. 그럼 하세요, 그거 빨리. 아, 김프로님. 너. 아니 이렇게 줄 때 정식으로 그래 하세요. 이게 아까 빚, 부채.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빚이 쌓이고 맞아. 야, 복리처럼 이건 진짜 늘어나는 마음 거야. 아픈 얘기다. 갚아야 될 빚이 수입을 초과해서 정답입니다. 연체를 막기 위해 빚을 돌려막으려다 고금리 채무들이 쌓여 수입만으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개인 파산 신청자가 채권자 수 중 60% 이상이라고 하는데요. 서울시는 악성 부채나 돌려막기 등 금융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울 시민들을 위해 적절한 해결 방안을 지원하고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연결하는 서울금융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 시민이라면 무료로 14군데 지역센터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센터에서 대출은 지원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치 그리고 지원할 수 없지. 그렇지. 특히 주식할 때 제일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자기 여윳돈으로 하라 그러는데 그게 사실은 없잖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막 땡겨서도 하다가 그거 있던데 빚이 될 돈 수도 있고. 내가 만약에 1,000만 원 넣으면 1,000만 원 더 뺄 수 있는 그게 있던데. 있죠. 주식담보대출 같은 주식담보대출. 네. 버튼 누를까 말까 고민했었는데. 거. 신용대출도 있고. 근데 혹시 두 분은 뭐 빚을 졌다든지 빚 때문에 주식 투자하다가 뭐 힘들었던 적? 저도 이제 제가
92년도에 처음 주식을 했는데요. 증권회사에 들어가서 증권회사 중에서도 굉장히 큰 돈을 움직이는 채권부에 있어가지고 뭐 그냥 거래 단위가 100억이에요. 거기는 채권은. 그러니까 이게 무감각해진 것 같아. 그리고 그때는 대출 이자가 16, 7, 8%였어요. 오 높다. 1년에 네. 은행에서. 아니에요? 은행에서. 엄청 높은 거잖아. 그 예금 이자가 뭐 14%, 12%씩 하고 그래요. 예전에 이랬어 진짜. 그러니까 그때는 야 1억 넣으면 그냥 1년 동안 네. 이자 앵간히 네. 붙어 뭐 이럴 때야. 맞아 맞아. 근데 어. 16% 대출도 대출을 해주는 게 특혜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은행에 진짜 사람만. 막 채권부서에 있으니까 은행 거래를 많이 하니까 오시라고 대출 해준다고. 그게 또 뿌듯해가지고 대리 2명 가가지고 맞보증하고 대출 받고. 맛보증 어? 있었어, 맞아. 그래가지고 1,000만 원, 800만 원, 뭐 500만 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3천만 원 정도 빚을 진 거예요. 그 주식은 또 폭락하고.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인생이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결혼도 하고. 그래서 이제 비투 영끌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진짜 무리하는 거예요. 네. 너무. 슈카님은 빚진 적 없죠? 아유, 저는 뭐 빌려주지도 않아서. 저는 뭐 빚을 져서 주식을 한 적은. 최대 마이너스 나오는 거는 한 몇 프로까지 나봤어요? 최대 마이너스요? 글쎄요, 한 20, 30% 정도? 20, 30%밖에 최대가? 안 돼요? 최대가 20, 30%예요? 그럼 20, 30%에서 던졌어요? 아니면 회복이 된 던진 거예요? 거죠, 던진 거. 왜냐하면은 그게 생각을 해보면은 한 종목을 따지면 그럴 수 있는데 주식을 포트폴리오를 짜놨잖아요. 네. 이 볼 자체가 30% 이상 빠지는 거는 이거는 크라이시스가 오지 않으면은 전체가 그렇게 잘 안 움직여요. 생각보다 막 100% 오르고 100% 빠지고 이러는 거는 정말 드문 일이에요. 정말. 아니 근데 그거는 물어보고 싶어요. 네. 요즘 주식하는 사람들이 진짜 관심 갖는 게 2년 전에 엔터주, 공모주 난리 났었고요. 네네. 알죠? 아니 공모주가 뭔데? 네? 공모주에 대한 설명부터 좀. 공모주부터. 이제 새내기 주식들이 코스피나 코스닥 시장에 처음 등장하는 거죠. 그럼 얘네가 얼마인지를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얘 가격을 얼마로 매길 것이냐. 공모의 풀네임이 뭐 공개 모집이에요.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주식. 주주가 될 수 있는데 어찌 보면은 그게 시작하자마자 오를 것 같으니까 늘 사는 거잖아요. 그거죠. 그게 아 뭐, 따상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들. 아. 난 궁금한 게 만약에 내가 1,000만 원을 넣으면 네. 이게 몇 주인지를 모르고 넣는 거예요, 그러면? 알죠. 경쟁률이 딱 나오니까. 주당 금액이 있고 자, 근데 네. 이게 정말 그 작은 공모주, 경쟁률이 거의 없어서 내가 돈을 넣으면은 거의 대부분이 나오는 공모주가 있어요. 그런- 1대1로. 그런 경우에는 내가 1억을 넣으면 주식 1억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 기분 안 좋지. 또 기분도 안 좋고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좋아할 일이 아니네. 그 가격에 많이 벌었다고 좋아할 살 일이 아니야. 사람이 별로 없었단 소리잖아요. 근데 내가 그 가격을 사준 거예요. 얼마가 될지 모르는 거죠. 많이 오를 수도 있지만 많이 빠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공모주 투자는 굉장히 위험이 큰 투자예요. 얼마인지 이 기록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치, 이제 구성 기록이 시작이니까. 없으니까. 요즘에 이 굉장히 큰 대형 공모주들 막 네. 100대1 나오고 막 1000대 1. 1000대1 나오고 이런 공모주들은 사실은 뭐 그래 내가 뭐 빚을 져서 해서 할게 해도 받는 거는 한 주. 뭐 10만 원 주면 하나 줘? 뭐 1,000만 원 갖고도 한 주도 안 줘요. 얼마 이상이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매덕했는데도 뭐 한 주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리스크가 큰 투자인 거네요. 원래는 리스크가 큰 투자인데 요즘에 그렇게 유명한 굉장히 폭발적인 100대1, 1000대1 공모주는 사실 그렇게 위험하지가 않아요. 어차피 못 받으니까. 아, 한 주도 못 받아요? 한 주도 못 받을 수도 있죠. 완전 100% 그러면 돈을 경쟁으로 넣었던 가면. 걸 다시 빼주는 그 거예요? 돈은 그대로 환급을 한 받고. 주를 받아요. 한 주. 그러니까 내가 100을 넣든 1억을 넣든 그냥 돌려받는 거예요? 당연히 돌로 받아요. 근데 김숙 씨가 의외로 이거 잘 모르시네요. 네, 저는 주식을 몰라요. 이 친구들 주식을 다 안 해요. 저하고만 얘기가 잘 통하는 거예요. 저는 공부는 하고 있는데 안 해요. 그래서 고개를 돌리시네. 너무 어렵다. 주식 어렵다. 예전에는 우리 평균 수명이 뭐 70세 이 정도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되냐면 60세까지 열심히 일하면은 10년만 버티면 돼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되면 100세 시대가 되면 실제로 이거 방송에 나가도 되니 재수 없으면 110세라고 그러잖아요, 요즘에. 그죠? 그런 말이 있어요. 실제로 그런 얘기 농담 삼아 하는데 60세까지 일도 못 해요, 요즘엔. 55세 되면 뭐 맞아. 임금 피크하고 네. 막 명예퇴직하고 나오는데 예전에는 10년만 버티면 됐는데 지금 45년 버텨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너무 길다. 부모님들이 이제 쉬어야 될 나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수가 없는 구조. 그리고 이제 청년 세대가 너무 이게 열악해지니까 부모님을 봉양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한테 계속 신세를 져야 기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움직여서 저런 분들이 이제 사회 부조를 어느 정도 받아요. 노인 연금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그거 갖고는 생활이 안 되니까. 예전에 미국에서는 원래 주식 투자의 목적이 기본적으로 1번이 노후 대비였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한 4, 5년 전까지만 하면은 모든 투자, 주식 투자의 목적이 노후 대비였어요. 사실 그렇게 가면은 우리가 스트레스가 적어요. 장기로 보니까 30년 뒤를 보고 그게 어떻게 보면 투자의 정석이고 우리 소위 선생님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젊은 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은 요즘에는 화내죠. 왜요? 지금 내가 지금 당장 집 사야 되는데 나 지금 당장 결혼해야 되는데 언제 노후 대비까지 하냐? 선생님들은 집 사고 시작해서 내 나중에 장년을 대비해야 되는데. 노후 대비라고 하지만 난 아직 집도 못 사는데 무슨 노후 대비냐. 그러니까 훨씬 하이리스크로 접근을 하고 영끌하고 비투하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 그래 이제 사회 구조도 바뀌었으니까 이제 미리 대비한다는 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다음 문제입니다. 아파트의 이름만 봐도 단지의 특성을 알 수 있다는 아파트 장명법이 화제인데요. 근처에 공원이 있다면 파크뷰, 강이나 호수가 있다면 리버 레이크, 그렇죠. 전철역이 있다면 메트로, 4차선 이상의 도로가 있다면 센트럴, 또 재건축을 했다면 축복의 의미를 담아 블레스라는 이름을 넣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아파트 근처에 아무것도 없을 때 붙는 이름은 무엇일까요? 너무 웃긴데? 정답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을 때. 그냥 아파트. 그러니까 소문이 아파트 뭐 이렇게. 그냥 아무 동네 쳤다. 이름만 붙는다. 아니면 그런 거 아니야? 저렇게까지 동네 세게 이름까지는 아니어도 예를 들어서 뭐 아파트 브랜드가 KBS야. 그냥 없으면 그냥 KBS. 건설사 이름만 붙는 거지 그냥. 소문이. 그냥 이렇게. 건설사 이 이름만. 건설사 이름만 붙는다. 아무것도 없으면 고고하게 혼자 서 있잖아요. 캐슬. 맞다. 야! 맞네. 야, 캐슬! 좋다. 와. 좋은데? 캐슬. 야, 이거 정답. 좋았어. 거의 유효 슈팅이었어요. 유효 슈팅. 느낌 있다. 그럼 그런 것도 있어. 뒤에 리더스 이렇게 보는 게 있어. 아무것도 없는데 혼자 리더처럼 서 있고. 그렇지. 차츰차츰 개발이 될 예정이다. 민경훈 리더스 아파트. 요렇게. 그래. 리더스. 이런 거 아닌가? 아, 그 아파트가 그냥 혼자 뚝 있으면 아파트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빌라라고 써 있던데. 무슨 빌. 예. 빌. 난 빌라라고 했는데. 빌. 빌이란 것 같아. 무슨 빌. 무슨 힐. 실 좋다. 힐도 언덕이잖아. 언덕인데 윈데. 빌 맞아, 생각하는 힐. 힐 아니고. 아니 근데 이제 힐, 뭐. 너무 이제 한적한데 이제 혼자 있으니까 자기네들끼리 잘 지내야 되잖아. 네. 사랑으로 너무 서정적인데 갑자기 사랑으로. 반이 안 나오네. 아 이거 어때? 탑. 탑. 탑으로 끝나는 거 몇 탑 개 괜찮아. 있어. 뭐뭐 탑. 아니면 퍼스트. 원. 퍼스트 원. 괜찮겠다. 퍼스트 원 어서 많이 아니, 들은 것 원? 같아. 원? 원. 아니, 퍼스트. 퍼스트 좋은 것 같은데? 퍼스트냐 원이냐. 퍼스트. 나는 퍼스트. 야. 한국식으로 하자. 퍼스트. 좋다. 정답이라고 하겠습니다. 왜? 더 퍼스트 정답입니다. 아. 이 땅에 처음 들어왔다 이거네. 아무것도 없었는데. 아파트 이름에 퍼스트가 붙으면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 약간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야, 그래. 그 주식만큼 관심 있는 게 부동산이잖아요. 사실 지금 재테크하면 거의 양대 산맥이 이제 주식이냐 부동산이냐인데. 근데 슈카는 왜 집을 안 샀어요? 안 산 게 아니고요. 지금 최라고 그랬어요. 못 산 겁니다. 아니 안 산 것 같아. 안 사는 거지. 주식으로 더하기 위해서. 내가 좀 근데 주식 투자를 더 많이 하느라고 포트폴리오 자체가 이쪽이 훨씬 큰 것 같아. 이걸 저 부동산으로 좀 옮겨올 거라는 후회를 한 적이 있어요? 많이 했죠. 결과를 보고 났으면. 물론 최근에 작년은 주식이 훨씬 많이 올랐거든요. 2천에서 3천을 왔으니까. 근데 한 3년을 봐도 사실은 비슷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파트도 100%가 올랐다고 치면 내가 비슷한 돈을 그러네. 주고 있었으면 사실은
비슷했죠. 아, 우리는 뉴스만 보니까 이때가 이게 막 난리 친다 그러면 아, 저걸 했었어야 되는데. 그치. 이건 늦었어. 이거 우리는 바뀌었는데 늦어. 알고 보면 비슷하군요, 양쪽이. 사실은 아파트가 주식보다 더 많이 오르는 경우는 굉장히 특수한 경우예요. 사실은 주식이 더 변동성이 더 큰 시장이죠. 부동산이 더 많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길게 보면은 주식이 더 많이 오르죠. 사실적으로 얘기하면. 아, 그럼 요즘 연끌 해가지고 집 막 사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주식도 마찬가지고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네. 사실은 부동산도 하락할 때가 있어요.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예. 제가 그때 팔아봤기 때문에 아, 있는 걸 파는 거예요? 있는 걸 팔았죠. 팔아서 주식을 하신 거예요? 그때 팔아서 전세로 갔죠. 아, 싼 집을 팔고 비싼 전세를 갔구나. 이제 부모님 옆으로 가려고 그랬던 건데 거의 2010년 초반에서 한 2015년, 16년까지는 아파트 값이 많이 안 올랐어요. 깡통주택 얘기 나올 때죠, 그때가. 그때 2012년. 막 그랬었죠. 제가 제 집을 내놨는데 1년 넘게 집 보러 아무도 안 왔어요. 그때가 어느 동네였는데요? 그때 지금 서초구 쪽. 하물며 서초구를. 아 물론 좀 외곽에 단일동이고 잘 안 나갈 것 같은 퍼스트구나, 게 퍼스트. 퍼스트였는데 퍼스트였네. 그런데요 퍼스트였는데 더 퍼스트. 더 퍼스트. 그때 정말 1년 넘게 집 보러를 안 왔어요. 여기. 그럼 집값 좀 빠졌을 때 팔았어요? 제가 최하점이었죠. 최하점. 네. 그렇지. 그때가 집 보러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팀, 두 팀이. 매를 그래서 오나 걷었어야 싶었는데 되는데. 한 팀, 두 팀 오더니 갑자기 여러 팀이 빠바바바 오면서 어. 서로 사겠다고. 어. 그때 걷어들였어야 되는데. 걷었어야지.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가격을 조금 더 주는 거예요. 저 이사를 가야 되는데 급한데 네. 얼른 팔아야죠. 그때. 거기가 최저점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이 오나 했더니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이유가 있- 그때부터 오르기 시작. 그때부터 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거가 지금은 수익률이 얼마가 났어요? 안 팔았다고? 그 집이요? 예. 안 쳐다봤습니다. 아, 현명하다. 그래. 아, 이거 진짜 현명한 거예요. 못 쳐다볼 것 같은데. 아, 근데 집을 팔면요, 저는 꼭 적어도 구를 바꾸라고 권해요. 아, 왜요? 아, 근데 집을 팔면요, 저는 꼭 적어도 구를 바꾸라고 권해요. 동만 바꾸면 계속 쳐다보게 되거든요. 화병 걸립니다. 그러니까 집을 만약에 팔았다, 제일 안 좋은 게 그 집에 전세 사는 거예요. 거의 죽어요, 그러면. 아, 올라가는 걸 계속 보고 와닿는다. 있어야 네. 진짜 집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기성세대로서 이 젊은 분들한테 집을 사라 마라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살 수가 없게 돼 있는 걸 뭘 어떻게 사라는 거야? 살 수가 없어. 살 수가 없는데. 너무 올라서. 맞아요. 너무 시장이 비정상적이라는 생각이 어쩔 땐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좀 그건 있어요. 아까 영끌에서 집 사는 걸 네. 물어보셨는데 문제는 영끌에서 살 수 있는 집이 젊은 세대 같은 경우는 중심부가 아니죠. 다 굉장히 외곽이죠. 네. 이건 무슨 말하고 똑같냐면은 주식시장에 내가 생각하는 좋은 주식들이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저걸 못 살 것 같으니까 아직 안 오른 주식들을 저평가돼 있는 거. 찾아서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시장이 다 같이 오를 때는 그래도 좀 수혜를 받는 것 같은데 시장이 멈추거나 먼저 빠질 빠지죠. 때는 그거부터 안 좋은 주식들은 박살이 나거나 상패가 나요. 맞다. 내가 사고 싶은 데를 너무 가서 정말 오르지 못한 저 어떤 요즘쯤 동전주를 내가라도 사야겠다라는 마음으로 했다면은 위험할 수 있죠. 동전주는 뭐예요? 주식인데 뭐 500원, 600원 하는 주식들이 많아요. 아, 그런 걸 동전주라고 그건 해요? 동전주예요. 저가주가 다 나쁜 건 아니죠. 그쵸, 그쵸. 투자 대상으로서. 근데 우리가 착시가 있는 게, 야, 5천 원짜리 사서 10,000원 가는 게 편하지 50만 원짜리가 100만 원 가는 게 편하겠니?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그런 건 좀 생각을 바꿔야 돼요. 아, 싼 게 더 수익률이 좋다? 그런 생각은 사실은 착시예요. 착시. 좋은 거 많이 배웁니다, 지금. 아. 다음 문제입니다. 세계 최대 유통업체인 W마트에서 미래형 쇼핑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점점 커지는 인터넷 배송 서비스 시장에 맞서기 위해 일반적인 배달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이런 서비스까지 제공하기로 한 것인데요. 특히 워킹맘들에게 환영받는다는 이 배달 서비스는 무엇일까요? 뭔가 새로운 거 같은데? 야, 설마 애들 라이딩 배달? 애들 라이딩? 라이딩 서비스? 아, 음식이 아니라 미래형 쇼핑이라는 게. 일회용? 미래형? 미래형. 아, 미래형이야? 난 또 일회용 쇼핑이라고 했어. 아 나도 일회용 적. 나도 이렇게 나도. 그죠, 그래서는? 이게 그거 아닐까요? 이 워킹맘들 같은 경우는 집에 사람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 거점 되는 데다가 갖다 주는 거기를 갖다 주면 드라이브 스루 같은 걸로 픽업하는. 픽업할 수 그걸 있는 거예요.
이걸 주문은 온라인으로 한 다음에 드라이브 스루나 이런 게서 집에 가면서 픽업해서 가져갈 수 있는. 드라이브 스루인가 보다. 드라이브 스루. 워킹맘이니까 이제 집에 갖다 놓게 되면은 받아줄 사람이 그렇죠. 없으니까 내가 가면서 들려서 받는 괜찮은데? 야 확실히 다르다. 두 분이 있으니까 뭐가 빨리 풀린다. 우리는 생각도 못했을 거야, 생각도 이러고. 못했- 근데 이거가 정답이라고 단정 짓지 마, 얘들아. 그래, 그래도 우리가 많이 멋있잖아. 당했잖아. 일단 드라이브 스루 나오고 픽업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일단 단어 선택이 다르잖아요. 픽업 좋다, 드라이버. 한번 가보시죠. 네. 네, 거점되는 곳에 픽업 곳에 놔두고 이제 드라이브 서비스로 가져가는 그런 배달 서비스. 야 이거? 아니었어요. 아니면 이분들이 이런 건 목소리 어때요? 톤이 좋아서 그래. 그래, 맞아. 이런 거 설득력이 있어, 목소리가. 오빠 그럼 내 얘기 들어봐. 이건 어때? 그래. 미래형이야. 미래에는 가족의 정보나 데이터가 내 다 거점 들어가 있어? 네, 있어. 어. 있고 알아서 떨어질만 하면 갖다 줘. 아, 재고 파악을 알아서 한다고? 예를 들어서 전기 배송? 오! 전기 배송 그러니까 막 계란이면 계란, 계란 한 일주일 후면 다 먹을 것 같으니까 탁탁 알아서. 그거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우유 배달하고 한 거랑 뭐가 다른 거야? 그렇지. 아니 누나 그럼 냉장고를 파악을 했어. 그러니까 내 말은. 알아서. 이렇게 들어가줘야지. 그런 그런 거면 냉장고랑 약간 괜찮겠다. 연결돼 있는. 냉장고도 에어컨도 다 이거 원격으로 조정이 가능한 상황이잖아. 맞네. 그러니까 민경훈님의 고객의 뭐 냉장고가 지금 뭐가 비었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알아서 주문도 해주고 그거 될 것 쇼핑을 같은데. 알아서 해서 갖다 줘요. 미래형이다, 미래형. 바쁘니까. 고민한다. 아니야? 늦었어. 근데 늦은 거, 늦었어, 늦은 늦었어. 거. 워킹맘이 제일 하기 싫은 게 뭘까요? 가서 쇼핑도 하고 가서 조리도 해야 되잖아. 네. 그러니까 조리를 어느 정도 해준 상태. 밀키트? 그러니까 그런 거죠. 밀키트. 그런 것처럼 그러면 와서 사람이 와서 해달라고 그러고. 떠먹여줘, 떠먹여줘. 아니 그러니까 다듬어 줬다든지 뭐. 가정부 선생님 서비스인가요? 많이 귀찮아하시고. 아 그런 건가? 그러면 셰프 지원 서비스? 근데 셰프 지원까지는 아닐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 딱 하면 딱 되게. 파도 한 단을 사면 그렇지. 이거 놔두면 썩으니까 손질 다 해서 넣어야 되잖아. 어. 그러니까 이제 그것까지 그걸 다 해주는 거야 손질을. 미국에서 살아보니까 미국은 어떻게 하냐면 이 쇼핑을 막 해요. 네. 그러면 이제 주로 이제 쇼핑몰 가서 많이 하니까 그쵸. 대량으로 사. 네. 그래서 어떻게 되면 그 일반 주택 같은 경우 차고 거라지로 들어가죠. 네. 근데 거기서 키친이나 이런 데까지 딜리버리 하는데 굉장히 힘들어. 아. 그럼 굉장히 그거 힘들어. 아니에요? 그리고 들어와서 응. 놔야 될 때 다 놔주는 거야. 정리까지 해주는 거. 정리 정도까지. 정리까지 해주는 그거 거. 힘들죠. 세제는 그렇지. 찾고 뭐 여기 그다음에 그거 해놓고. 집 비밀번호를 알려줘야 되는. 괜찮아요. 그래 뭐 저 그러면 아니면 열어주면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그걸 놔주는 그치, 거야. 그치. 이거는 저 냉장고에 들어갈 겁니다. 그렇지. 이거는 그거 되게 허리 아픈 저기입니다. 일이거든, 사실. 그거까지 해준다. 괜찮은 것 같아요. 한번 도전 한번. 픽업, 정리. 배달, 정리. 정리까지. 네. 정답입니다. 이거라고? 근데 집에 그럼 와서? 집에 들어온다는 거잖아. 냉장고 안까지 식재료를 넣어주는 배달 서비스 정답입니다. 배달원이 집에 도착했다는 사실이 고객에게 알람으로 전해지면 고객은 배달원의 몸에 부착된 카메라를 통해 냉장고까지 안전하게 넣어졌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데요. 이 외에도 미국의 다른 쇼핑몰에서는 택배를 집 안까지 넣어주거나 자동차 트렁크 안까지 배달하는 서비스도 운영한다고 합니다. 근데 저기서 지금 되게 중요한 얘기가 지금 사람이 하니까 사람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되게 지금 거부감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향후에 저걸 누가 하냐면 로봇이 할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 난 너무 창피해서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이제 우리 한국은 신발 벗고 들어가서 아파트 구조라서 조금 이렇게 어색할 수 있는데 미국은 그냥 신발 신은 상태에서 그쵸.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주거 공간이 대부분 단독주택은 2층에 침실이 있고 1층은 거실과 리빙룸으로 돼 있기 때문에 다이닝룸하고 이렇게 집 리빙 구조가 공간만 다르네. 있으니까. 아 근데 이거는 정서가 안 맞아서 그치, 그런가? 정서가 좀 안 맞죠. 근데 이해는 되는 게 우리나라가 신기한 거예요. 우리나라 문 앞에 두잖아요. 그거 안 집어가잖아요. 코리아 양심, 코리아. 캥 양심 딴 데 집어가요? 다 집어가지고. 다 없어지지. 문화 차이다 진짜. 와, 그렇죠? 이거는 우리나라는 좀 힘들 것 같아. 그죠? 문은. 김프로님은 미국에서 신발 사업을 아니 뭐 크게 성공한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2005년도에 미국 가서 사업을 했는데 저는 원래 이제 그 흑인 상권에서 원래 이제 모자를 팔았었어요. 힙합 모자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자를 팔다가 모자만 팔아서 임대료를 못 내겠더라고. 그것도 직원들 월급도 줘야 되고. 그래서 이제 스니커라고 하죠. 그
예를 들면 나이키사에서 난그 되게 신발이요? 신발. 근데 그걸 이제 본 거예요. 저는 이제 펀드 매니저 출신이고 트레이더를 했으니까 야 이게 희한하다. 백인 동네 가면은 이 신발의 밸류를 모르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이걸 흑인 동네 갔다 하니까 프리미엄으로 팔린. 그 왜 그런가 봤더니 그 회사에서 낼 때 이틀 밤을 새 가지고 그 신발을 사는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줄 서서 사. 줄 서서. 그래서 그걸 딱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모자만 팔지 말고 신발을 팔아야 되겠네. 그래서 이제 우연한 기회에 신발 몇 켤레를 되게 좋은 신발을 구해서 딱 올려놨는데 가격 불문사자가 들어오더라고요. 네, 뭐 힙합 가수도 오고 또 진짜 아까 얘기한 깽단도 오고 NBA 플레이어도 저희 가게에 단골이 돼서 그리고 이제 그때 처음으로 그걸 했죠. 온라인 마케팅. 물건이 들어오면 바로 이제 텍스트 메시지를 보내가지고 왔다 그러면 딜리버리 해주고 이 시스템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통상 몇 년 전이에요? 2005, 6, 7년도. 일찍이 하셨네. 그러니까 이제 그걸 계속 했으면 아마 어쩌면 미국 내에서 되게 유니크한 지금 그런 비즈니스몰 많이 생기잖아요. 지금 많이 생겼어요. 많이 생겼어요. 한국에도 지금은 많아요. 이걸 제가 엄청 많이 지금 2006년도에 어플로 지금 진짜 앞서가신 거예요. 네. 지금 가려면 네. 어떤 거는 진짜 유행하는 사이즈, 없어. 너무 유행하는 비싸죠. 그 디자인에 그 그렇지. 사이즈는 경매가 붙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문제입니다. 네. 일본에서는 초식남을 넘어 이성에 전혀 관심이 없는 남자를 뜻하는 절식남이 등장할 정도로 연애와 결혼을 기피하는 현상이 심각하다고 하는데요. 독신 인구가 증가하면서 이것 친구 모임을 만들려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특히 60대 이상의 독신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는 이것 친구는 무엇일까요? 60대 이상? 이것 친구? 절식남? 밥 같이 먹을 친구 이런 거 그 아닐까? 친구? 그냥 혼자 이제 계속 먹는 게. 자녀들이 없으니까. 그치. 밥 이것 친구? 전 처음에 이게 일본이니까 뭐 애니메이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어떤 사이버 애니메이션 네네네. 그런 친구를 생각했는데 60대 이상 그러니까 할아버지들이 60대니까 딱 지금 그러니까 그러네. 미래 준비를 위한다는 걸 보면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 같아. 말뜻이 60대 이상이니까. 그래서 내가 딱 생각드는 것도 저승 친구 뭐 이런 거. 저승 친구. 저는 미래를 그 이영자 씨랑 맨날 얘기했던 그 합장 친구 아닙니까? 합장 친구 뭐 합장. 그런 걸 같이 예. 죽어서도 혼자 있기는 싫은 거야. 그럴 수도 있겠다. 장례 친구 아닐까요? 서로 죽으면 장례를 네가 해달라. 내가 죽으면 네가 죽으면 내가 해줄게. 서로. 왜냐면 독신으로 있다가 죽을 수 있으니까. 가족이 없으니까. 나 죽으면 네가 내 물건 치워줘. 그거 의미 있겠네. 그런 것 같아요. 독거 노인들이 고독사 하는 거를 막기 위해서. 장례 친구. 정답이라고 하겠습니다. 정답이라고 하겠습니다. 아니, 완전 그럴 것 비슷하다. 같아. 무덤 친구가 정답이고요. 같이 무덤에 묻힐 친구라고 합니다. 죽은 뒤 묘지를 돌봐줄 사람들이 없는 독신 가구들끼리 모여 미리 사후를 준비하는 건데요. 관리가 크게 필요 없는 수목장을 선택한다는 이들은 매달 친목회를 열어 같이 무덤에 묻힐 사람들끼리 우애를 다지고 1년에 한 번씩 먼저 간 무덤 친구들을 추모한다고 합니다. 좀 짠한 얘기지만 이게 현실적인 거니까 누구나 다 뭐 가니까 또 그 대단하다. 합장이 옛날에 이게 팔았었어. 부부 합장은 1,000만 원이고 혼자는 700이야. 땅에 부부가 묻히는. 훨씬 싼 거야. 그렇지. 그래서 영자언니가 우리 합장할래? 무덤 친구. 금액이 착하니까. 앞서갔네. 그래서 이제 합장 친구가 된 거든 영자 언니랑. 무덤 친구, 무덤 친구. 진짜 이렇게 독거로 사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진짜 제일 중요한 노후 대책은 또 뭐라고 생각하세요, 진짜? 당연히 노후 대비를 하려면 뭐 젊었을 때 수익이 높은 게 사실 최고죠.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과거의 투자의 목적은 노후 대비였기 때문에 지금 우리 눈앞에 집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 꼭 좀 하셔야 돼요. 이 필요하더라고요. 우리가 한 5년 전, 10년 전만 해도 다들 무슨 얘기했냐면은 은퇴한 다음에 국민연금까지 사이가 빈다. 그래서 거기를 채워야 된다. 그래서 거기를 징검다리 연금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거기를 밟고 지나갈 수 있도록 그 10년간 내가 받을 수 있도록 나는 30살부터 55살까지 25년간 연금을 넣겠다. 그러면 55에서 국민연금 나온 65세까지 거기 징검다리 연금을 받아서 나는 그 보릿고개를 해결할 수 있네. 이런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았고 젊은 분들한테 추천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지금도 사실은 우리가 눈앞에 집 때문에 안 보여서 그렇지 그 비는 공간에 대한 대비를
좀 미리미리 해두면은 훨씬 도움이 되겠죠. 그렇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 일자리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저소득 근로다. 그래서 직장은 있는데 소득이 많이 없어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3천만 원짜리 일자리예요. 그럼 3천만 원을 노동을 하지 않고 벌려면 금융소득으로 벌려면 얼마를 맡겨야 되냐면 30억을 맡겨야 돼요. 은행에 30억을 맡겨야 세전 3천만 원을 줘요. 네. 그래서 3천만 원이니까 250만 원씩 버는 거예요, 한 달에.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아주 고소득은 아니잖아요. 근데 3천만 원 벌 수 있는 일자리에 적합한 내가 탤런트가 있어야 되겠지. 나의 능력도 있어야 되고. 그걸 갖추면 30억을 은행에 예치해 놓은 거하고 똑같은 효과가 있는 거죠. 그렇죠. 또 하나는 우리나라는 이제 20대부터 일을 하기 시작해서 쭉 그림을 그려보면 소득 대비, 지출 대비 소득이 제일 여유 있게 벌어져 있는 나이가 47살이에요. 그때부터 이제 줄어들기 시작해요. 47. 네, 소득이 줄든 지출이 늘든 간에 이게 격차가 줄어들어서 이제 60 넘어가면 이제 소득이 절연되고 지출만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투자도 얘는 47살 때까지 멀리 떨어져 있는 분들은 좀 공격적으로 하는 거예요. 네, 왜? 계속해서 소득이 늘어나니까 다 그런 건 아니야. 평균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회복의 기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 인풋이 계속 있으니까 조금 공격적인 자산, 그러니까 뭐 주식도 좀 더 공격적으로 해보고 진취적으로 해보고 계속 나는 예금만 할 때 이건 안 된다는 거지. 대신 47세, 48세 넘어가서 내가 지금 55세인데 막 공격적으로 하면은 이제 또요. 저희보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이제 노년에는 인컴 자산을 가져라. 그러니까 또박또박 나한테 들어오는. 돈이 들어오고 고정적인 그게 이제 연금이라든지 또 주식도 배당이 많이 나오는 주식이라든지 이자 소득이라 이런 것들의 자산을 늘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대 주기별로 어떤 자산을 운용하는 방법도 틀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일을 오래 하는 거예요. 맞아요. 자기 일이 있는 거. 용만 씨가 70대, 맞아요. 80대 송혜 선생님처럼 계속 일하는 거예요. 오빠 할 수 있겠지? 그렇게는 못해요. 지금도 겨우인데. 한숨이 컸구나. 지금도 겨우. 근데 우리도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미래에 대해서 알아서 되겠지인데 진짜 요즘은 하나하나 준비하는데 첫째 건강해야 되더라고요.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친구들하고. 맞아. 나이 먹고 돈 많고 하는데 친구 없으면 또 그것 또한 예. 그러니까 요 두 가지를 갖다가 제일 요즘 다지고 있는 요즘 시기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아내가 있잖아. 아니야 친구랑 또 달라. 이제 굉장히 달라. 아무튼 이런 준비를 하는 그런 거를 많이 일깨워준 두 분이 아닌가 좀 싶어요 오늘. 오늘 이렇게 나오셨는데 두 분 어떠셨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일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주식 이런 투자 숫자만 다루다가 이게 정서구나. 내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사람들이 그런 답을 원하네 이런 생각을. 예. 문제에 좀 녹아 있었죠 그런 네. 분들이 좀. 예. 축하신. 오늘 일단 재밌었고요. 우리 젊은 세대들이 좀 짐이 과도한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너무 괴로워하는 게 아닌가. 특히 금전적인 거, 투자적인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절박하다는 거고 너무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이게 전부는 아니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실은 오래 일하는 게 맞아요. 내가 노후를 대표하는 가장 좋은 길이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잘 되는 거를 가장 베스트로 최우선으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 네. 두 분 나와주셔서 진짜 좀 뭔가 우리가 마음에 이 부가 늘어난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기분 좋았어요 진짜. 네. 넌 계좌 만들고. 나도 만들 거야. 계좌. 내가 손잡고 가줄게. 그렇죠. 그래요. 어디로 고맙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아.